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Clear my mind, close my eyes, where am I? Bumpy right, looking out across the sky. As the wind blows in my face, there is water, water everywhere. 우리 지역에 대해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 충청 대망론, 충청 핫바지, 멍청도. 그중에 별로 듣기에 거북한 표현들도 있죠. 우리 지역 이외의 사람들이 대전 충청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물론 지역 사람들은 충청은 예절, 충효의 고장 이런 좋은 것들을 생각하지만은 다른 지역에서 바라보는 우리 지역은 평가가 항상 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충청도 사투리를 쓰면 왠지 느려 보이고 시골 출신 같아 보이기도 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멋진 주인공들 중 충청도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이분과 함께 따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대표 정치인 중 한 분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유성 을을 지역구로 한 이상민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애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권력과 자본에 굴하지 않는 오마이뉴스. 국민의 편에 선 진보 종편 오마이TV는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합니다. 월 1만 원의 씨앗으로 참 언론을 키워주십시오. 전화 010-3270-3828로 주시거나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뉴스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지역 현안 시사 팟캐스트 요즘 뭔 일 이슈. 대전, 충청 지역 곳곳을 누비는 흥분의 아이콘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와 현안 당사자가 직접 나와 이야기합니다.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은 4대강 이야기.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와 대전 충남 녹색연합 양흥모 처장이 들려주는 4대강 이야기.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오늘 특집 방송을 위해 역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 프로그램의 선장이시고요. 모든 법적 책임을 다 떠안기로 한 누구만대로 자꾸 선장이에요. 대전 지역 최고의 언론인이 될 거라고 스스로 굳건하게 믿고 있는 아니라니까요.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오늘 그다지 존재감이 없으실 듯한데요. 오늘 특집 방송의 주인공이신 이상민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시고 그래서 특별히 오늘 방송의 주인공을 위해 희생한다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불참하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 서구의회 운영위원장이신 김창관 의원님 음성 메시지로 인사만 짧게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지킴이 음주운전 추방본부 대표, 곧 대전 서구가 아닌 인류를 위해 일할 사람 김창관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저희 당의 내리 사선이시죠. 이상민 의원님께서 나오신다고 해서 더욱 존재감이 돋보이시라고 아무래도 제가 있으면 BT 바라실 것 같아 자리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강한 동지도 느끼면서요. 오늘 방송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방송 때 또 뵙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역전의 용사팀에 새로 합류하신 분입니다. 보수의 시각으로 우리 지역 정치인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분인데요.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 소속이었고요. 현재는 바른정당이죠. 이곳에 새로 둥지를 두신 김태영 농업생산자연합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 본부장님 오늘 처음 네네. 나오셨으니까. 근데 제가 섭외 과정에서 느낀 건데 보수 진영 분들 팟캐스트하고 별로 안 친하신 것 같아요. 번번이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보석같이 우리 본부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우리 김본님 말빨 되게 장난 안 하신 것 같거든요. 아유, 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하튼 간에 바른 보수주의로서 팟캐스트 진행에서 한번 힘써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만 쓰시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오셨으니까 농업생산자연합 본부장이라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네네네. 얼핏 들으면은 농업생산자연합 진보 계열 느낌이 더 많이 나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죠? 연합. 네. 회사 이름이 연합이라 그런 그 오해들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 농업회사법이 농업생산자연합니다. 플레임이. 네네. 농업회사법인은 엄밀하게 상법회사고요. 네. 농산물 유통이나 가공, 그러니까 농업의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의 가치를 극대화해서 돈을 버는 곳이다.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정치인치고는 우리 좀 얌전하죠. 김창관 의원님이 평소 우리 패널이신데 긴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방송 안 나오셨으니까 지금부터 그러면은 우리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주인공인 이상민 국회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나오셨습니다. 저희 방송 세 번째 특집 손님이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이십니다. 의원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오기 너무 영광을 알고. 근데 왜 세 번째 불러주시네? 첫 번째 해주셨어야지. 예, 사실 의원님 말씀 주셨는데 저희 아는 것입니다 특집 방송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나오셨던 분이 예.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김원웅 전 국회의원이 인지도에서 출마하셨어요. 좀 밀리셨나? 네. 그건 아니고 그분들은 다 전직이시니까. 아니 근데 인지도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그래도 하여튼 아니에요. 늠름하게 이상민이 얼마나 제가 유명한데요. 이상민 검색하면은 룰라 나오고 표절 뭐 이런 거 나오고 농구 선수 나오고 농구 감독. 유명합니다. 개콘에 이상민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역이잖아요. 네. 이상민. 쌍둥이. 유명하시네. 허경영 민주공화당 총재하고 김원웅 전 의원님의 우리 청취수하고 이상민 의원님 청취수하고 제가 한번 잘 비교했다가 나중에 뭐 청취자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하고요. 오셔가지고 정말 환영합니다. 저희가 영광이고요, 의원님. 오늘 특집은 총 3부로 구성할까 합니다. 1부는 이상민이라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2부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이야기, 그리고 3부는 이상민 의원과 함께하는 대전 충청 이야기,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1부 이상민 그는 누구인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특집 국회의원 이상민 편 제1부 이상민 그는 누구인가? 오늘 우선 우리의 주인공이신 이상민 의원님에 대해서 우리 캡틴께서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캡틴 하지 말라니까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상민 의원님은요, 우리 대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네. 신망이 두터우신 분이고, 얼굴도 잘생기셨고, 아유, 맞아요. 평소랑 다르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이렇게 깔고 가야죠. 네네. 사선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사선 내리사선. 예,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웬만큼 신망을 받아서는 이거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도 아부찜 할게요. 득표율이요. 네. 상승곡선. 그러니까 18, 19, 20. 인기가 올라간다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네네. 이런 추세라면 나중에는 득표율 한 90%로 그러면 안 되는데. 독재죠 그러면은. 독재인데. 아마 갑자기 한 추락하는 곳엔 날개가 없다 뭐 이런 거. 네, 그러시고요. 예. 네.
기본 정보를 좀 말씀드리면 1958년생이시네요. 58개띠. 네. 네. 그러시고 충남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셨고, 네. 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셔가지고 이제 변호사를 개업하시다가 정치에 들어오셨죠. 그리고 2014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과학기술특별위원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원장. 긴장하셨네. 플레임 하려니까 어렵네. 법사위원장. 네, 이게 꽃보지가 아닙니까? 네네네. 이걸 또 하신 분이세요. 그 생각이 많이 당했어요, 하실 때. 네, 그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좀 안 좋은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되죠. 특히, 더 좀 깔아야 돼. 굉장히 중요한 지금 소개. 예, 법적인 그 중요한 법을 많이 발휘하셔가지고 인기 있으신 분이세요.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법을 많이 발휘하셔서 통과시킨 분으로. 그 중에 보면 좀 새누리당스러운 법도 좀 없잖아, 있으시죠? 잠깐만, 소개, 일단은 소개. 많이 준비해 오셨군요. 지금 칼날들을 갈고 오셔가지고. 그럼 빨리 공격하세요. 그래요. 이상민 의원 혹시 빠졌거나 부족하시다고 느끼신 게 있으면 말씀을 좀 주세요. 예, 다들 저 소개할 때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잘생겼다. 이거를 아까 그 부분 제가 좀 비주얼로 이렇게 사법정도 맞아요. 이미지 정치 깔짝이 강하신데요. 호탕하게 잘 웃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잖아요. 들어보시면. 네네. 막걸리스러운. 동의 못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 목소리가 섹시하다는 분도 있어요. 답답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보고 성대 수술을 해라. 사실은 원래는 제가 가수를 꿈꿀 정도로 진짜 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종시 한때 그 이명박 정부 때 그걸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때에 길거리 나가서 엄동설안에 이렇게 투쟁 운동을 벌이다 보니까 갑자기 성대결절이 왔어요. 산재네요. 네, 그래가지고 뭐 비정규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왔는데 어떤 분들은 뭐 듣기 싫다 빨리 이 목소리 막 어떤 때 팟캐스트 나오면 듣기 싫다고 막 항의오는 분들도 상당수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섹시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섹시하다는 말에 가끔 가다 아닙니까? 방점을 둡니다. 예? 가끔 가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이 정도로 하고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장재환 기자님부터 우리 이상민 의원 개인에 대한 궁금한 것들 좀 질문을 주시죠. 네, 뭐 가벼운 걸로 이상민 의원님 지금 휠체어 타고 오셨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장애인에 대한 또 각별한 관심과 또 그런 법안도 많이 발의하시는데, 그 개인사이겠지만 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건지. 예, 저 나이 때는 제가 소아마비 후유증 지체장애인입니다. 상급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제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 소아마비를, 그때는 이제 소아마비 백신이나 이런 게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는 많아요. 소아마비 환자들이.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소아마비 걸려서 그때는 막 사지를 못 쓸 정도였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아주 극진하게 저를 해주셔서 해가지고 이제 왼쪽 다리에 지체장애인이죠. 그래서 상급장애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혼자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막 보조를 맞춰야 될 때가 많아요. 막 그렇죠. 다른 국회의원은 비장애인들하고 맞춰야 되고, 저 때문에 또 행사가 늦게 될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어요. 행사장에 가서 삐끗해가지고 넘어지면 자중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넘어지는 게 많이 경험했던 거라 낙법도 알고 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히려 주위 분들이 막 깜짝 놀래고 당황해하고, 그래서 좀 안정감 있게 다른 분들하고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행사장에 빨리빨리 이동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미는 분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많이 힘들겠죠. 전동 휠체어도 있잖아요. 몸무게가 좀 무거우셔서. 전동 휠체어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한간에 세비를 올려드려야 되겠는데. 아니야. 보좌관님하고 비서관님이 힘들다는 얘기가 좀. 밀기가 힘들고. 제 수행을 해주는 비서가 3개월씩마다 바뀌곤 했어요. 힘들어서. 밀기 힘들어서. 휠체어 밀기 힘들어서. 부모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제가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지금 같이 오신 분은 얼마? 여기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한 6, 7개월 됐는데. 훌륭하셨네. 훌륭하신 분이네. 표정 보니까 좀 요새. 의원님
술을 많이 드시잖아요. 요새는 그래서 끊었어요. 요즘 끊었습니까? 제가 끊은 지 한 1년 돼요. 확실히 끊으신 겁니까? 술자리 설화가 꽤 많으시던데. 예? 술자리 요즘에? 설화. 예전에. 그쵸. 예전에 많죠. 저 술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다 아십니까? 말문 맡기신 거. 테이블 뭐 이렇게 좋아하신다고. 제가 술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막 술 먹으면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니까 예. 그 술자리가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지나치다 보니까 주위에서도 걱정하죠. 물론 건강 걱정하기도 하고 실수할까봐. 그래서 제가 1년 전부터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는 소문이 나서 지역 주민이 들으실 때는 일 안 하고 뽑아놨더니 술만 먹고 다닌다 걱정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저도 술 안 먹는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도 하셨었잖아요. 많이 하죠. 네. 많이 하셨어요? 뭐 한두 번이 아닌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번 네, 공격 한번 네, 해보는데. 네, 네. 그래서 음주운전. 쪽씩 계신데요?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제가 처음 국회의원, 그러니까 2004년도죠. 네. 이제 선거 끝내고 그 임기 5월 30일 날 앞두고 그때 5월 초인가 그랬을 겁니다. 네. 5월 초 순경인데 제가 이제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네. 변호사 하다가 네.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변호사업을 정리를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변호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법정 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마무리하고 못하는 건 다른 변호사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는데 그날 이제 제가 나온 모교 충남대학교 선배들이 당시 4명이 국회의원이 됐어요. 충남대 출신이. 그러니까 명문이네. 뭐 최초에 있는 그런 일이었죠. 지방대에서 4명에 해서 작고한 뭐 군원회 의원 예. 그리고 이제 공주시장 하시다 오시덕 예.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아웃됐고 선백열 의원, 선백열 저쪽 동구에서 이렇게 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4명이 돼가지고. 근데 4인방 중에 혼자 남으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얼마나 대단하세요. 해주는 자리에 제가 이 차를 노래방을 따라갔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마시고 사무실에 와서 재판 준비하고 그러다가 이제 차를 닫고 한 새벽 1시 넘어서 가던 중에 졸다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안도 또 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진짜 근데 사실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정치인이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음주운전은 처음 해봤어요. 처음 걸려봤고 그래서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코올 농도가 0.05 아닙니까? 적발 기준이. 네. 0.03 강화시키셨잖아요. 예, 강화시켰죠. 근데 그게 경험적인 어떤 그런 그 뼈저린 아픔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성이고 야 진짜 내가 저 음주운전하는 건 나부터 해야 되겠다. 욕 바가지 먹었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그 의원님 그 법안 보면서 좀 다른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강화하는 거 좋긴 좋아요. 근데 생계형 운전자들 이런 분들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이나 이런 것도 같이 좀 법안에 넣었으면 더 그래서 제가 되지 않았을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3위에도 오른 적이 있어요. 오. 이렇게 봤더니 인지도가 대단하시네요. 알려주다는 저보다 유명한 농구 선수 이상민, 룰라 이상민. 네. 뭐 그땐 개코는 없었고 이제 치과 의사 이상민이 저보다 더 앞섰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인지 누군지도 모르는데. 국회의원 이상민은 저 밑에 있었고 그런데 실시간 3위에 올라왔길래 네이버 포털 거기에 올랐길래 나는 또 농구 선수나 룰라인 줄 알고 딱 봤더니 국회의원 이상민이에요. 근데 뭘 갖고 했더니 그 법안이에요. 이제 음주운전 0.05를 0.03으로 그렇게 강화하는 법안을 냈더니 우리 사무실 보좌관이 또 그걸 섹시하게 또 표절을 뭘로 달았냐면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구속. 이렇게 달았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막 너무 잘했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너무 세다. 이거 욕해도 돼요? 하셔도 돼요. 네. 그대로 인용할게요. 이 새끼들아. 근데 열린우당이 뚜껑 열린다. 그래서 뚜껑 열린 새끼들아 그래 할 게 없어서 저기 저기 아니야 너희들 같은 놈 때문에 노무현과 뚜껑 열린다. 니들 놈들 때문에 이민 가려고 한다. 그런데 아직 이민 안 가는 이유는 소주 먹는 멋에 안 간다. 그런데 네가 나를 한국을 떠나게 하냐? 소주 먹는 맛까지 빼앗냐? 그러고 막 쌍욕을 했어요. 쌍욕. 막 야, 시, 바, 알. 그냥 한 줄로 쓰면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그 밑에 댓글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욕을 먹어본 거 처음이었거든요. 그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 법안을 발의한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금주법이 아닙니다. 음주운전법입니다. 술은 마음껏 드시고 운전대를 잡지 마시라는 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공자 말씀을 쓰고 마음껏 드세요. 대신 술 드시고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그 법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댓글이 달았어요. 뭐라고요? 네가 이상민 국회의원이면 나는 노무현 대통령이다. 당연히 그렇게. 하여간 양론이 그리고 저희 지역 유성이 또 술집이 많잖아요. 음식점도 많고. 그러니까 막 저에 대해서 욕 파가지 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음주 단속 문화가 사실은 음주는 뭐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도 중요하지만은 개인마다 또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우리처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렇죠. 측정기 하고 맞습니다. 그렇지 않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불합리하고 네. 때로는 교통체증 유발도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 근데 제가 뭐 저도 음주운전에 잘못된 전력이 있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불행들, 가정이든 또는 한 개인이든 사회든 엄청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특히 음주운전이라는 거는 살인 무기를 갖고 달리는 거거든요. 자기도 불행이고 상대방도 피해자도 불행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논리 이유보다도 사실 술 드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된다는 문화운동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욕먹을 거 각오하고 했죠. 그럼 0.03이 아니라 0.001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0.001 정도면 진짜 굉장히 민감해서 옆에 있어도 뭐 그게 나올 수가 있는 수치니까 대체로 제가 0.03 한 건 선진국들 일본이나 네네. 유럽 또 미국도 이제 일부 주의 경우는 0.03으로 대체로 그렇게 추세를 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경찰청하고 그때 의논을 해서 그런 추세를 따르기 위해서 법안을 냈던 건데 네. 아직도 안 됐잖아요. 안 됐습니다. 생각보다 국회의원들도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유 무섭습니다. 아유 딴 건 아니고요. 국가적으로 말고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사법고시 패스를 상당히 늦게 하셨잖아요. 제가 예. 알기로는. 예. 사법고시 패스를 늦게 하셨는데 한 10년? 10년 걸렸죠. 예. 그 기간에 그때 젊었을 때고 그리고 또 본인이 안고 있는 장애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셨고 상당히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드는데 그 지금 힘든 청춘들한테 어떤 자신의 경험을 비롯해서 좀 해줄 수 있는 말. 예. 제가 이제 처음 대학교 그때만 해도 제가 76학번이니까요. 지금도 뭐 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이나 직업 갖는데 또 결혼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희 때는 제가 76학번이니까 더 어렵습니다. 학과도 무슨 의대나 이런 데 진출을 못했어요. 그냥 문과나 법대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대학에 과 지나가는데도 제한돼 있고 직업 갖는 거는 뭐 아예 딱 저 외길이죠.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저도 한때 뭐 다운타운 가서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고 가수도 꿈이었지만 그 말이 안 되죠.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내가 할 길은 생업을 위해서라도 그렇죠. 또 우리 아버님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밥벌이에 대해서 고시공부라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정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그때 재학 중에 1차가 처음 됐어요. 뭐 실력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얼렁뚱땅하다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실력도 많은 것도 아닌데 1차가 되니까 특히 지방대에서 되니까 아무 생각해도 된 게 딱 하나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천재야. 그래서 천재니까 사법고시에 올해는 뭐 2차 시험 공부를 안 했으니까 내년에 분명히 될 거고. 왜냐하면 천재니까. 걔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수석, 최연소, 또 장애인, 거기다 그렇죠. 지방대 출신은 막 편집해야겠어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만 하냐면 야, 너 어떻게 인터뷰할까? 예습복습 철저히 했다고 학교 강의만 철저히 들었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니까. 예습하셨어요? 예? 예습하셨어요? 아니 그렇게 예습복습 할 리가 있습니까? 이제 인터뷰 준비를 그렇게 한 거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2차에서. 말이 2차지 동료 국회의원 중에는 정봉주라고 아시죠? 네네네. 네. 봉도사. 네. 요즘 뭐 그 친구는 댄디하는 같이 거. 우리 저 2004년도에 국회의원 같이 된 친구인데 서로 이제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그 친구는
이 무식한 봉도사. 봉도사. 네. 봉도사는 저기 사법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10번 떨어질 테니까 한 2, 3개월에 한 번씩 떨어진 줄 알아요. 근데 1년에 한 번씩이잖아요. 네. 그래서 10년 걸렸어요. 10번, 11번째 된 거죠. 그렇죠. 그 저는 물론 이제 사람마다 놓여 있는 환경, 저는 제가 된 게 뭐 제 탁월한 능력이나 재능이나 또는 뭐 저의 그거 아니고 저를 이렇게 지원해 주신 부모님 또 저희 동생들 또 주위의 선후배들 이거 아니었으면 될 리가 없죠. 될 리가 없는데 사람마다 놓여 있는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젊은 친구들이라면 여러 가지 자기 환경이 힘들고 놓여있는 사회적 환경도 힘든 상황이지만 혼자 한번 당장 1년 후에 뭐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10년을 계획 세워서 10년 동안 내가 한 길만 뿌리 뽑겠다 이 각오하면 그걸 참아내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힘들어해요. 저도 많이 좌절감 느꼈죠. 그때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을 보면서 자신감을 가져주길 바래요. 제가 뭐 천재도 아니고 지방대 저도 막 딴 일 많이 하고 부모님도 정치인 말 바꾸기. 좀 전에 천재라더니 아니시네. 천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시험을 계속 떨어져 보니까 내가 천재가 지금은 아니구나. 그래서 확실히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걸 자아 발견을 하고 난 뒤부터 자아 발견. 저는 아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취업도 안 되고 뭐 저기도 하는데 어떤 길이든 자기가 10년 동안 투자를 자기가 노력을 철저하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저는 일정 부분 이뤄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가 재밌는 얘기 많은데 재미없는 얘기 많이 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래도 제가 재밌는 얘기 해보려고. 일단 정치 입문 과정에서 사실 우리가 당시 짧은 기간에 갑자기 공천을 받으셨잖아요. 그 2004년도에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되신 거예요? 제가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요? 똑같아요. 저는 근데 민주당이 재밌는 게 일단 사법고시 패스를 좀 해야 돼요. 예, 아니 제가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국회의원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도 똑같아요. 일반 시민하고 국회의원 놈들 저런 놈들 진짜 독도 옆에 인공섬을 싸서 외국 영화 중에 더록이라는 저 영화가 있거든요. 알카트라츠. 거기 보면 네. 수용소를 막 담벼락 네. 엄청 높은 데다 죄인들을 집어넣잖아요. 네. 그렇게 국회의원들을 집어넣고 그런데 그중에서 그러면서도 또 싸운다. 그러면 아예 폭파시켜야 된다. 그렇게 일반 시민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은 뭐 그때 변호사 활동하면서 납세자 주권운동이나 소비자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비판의 의식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열린우리당이 신생정당이었는데 바로 어떤 사회적 큰 현안이 있었냐면 차떼기 선거운동 과정에 돈 불법 자금을 동원해서 엄청난 불법 선거를 했던 엄청난 지금의 박근혜 게이트처럼 엄청난 국민적 공분을 했던 걸 보고 저도 진짜 분노를 했죠. 야 진짜 국회의원 정치인 놈들 이렇게 하던 중에 열린우리당에서 이제 제안이 왔죠. 그거 궁금합니다. 앞에 그 긴 얘기 말고요. 저 궁금한 거는 누가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를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때 전혀 알지도 못한 텔레비전만 보던 정동영 그때 당시 당의장이 직접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알고 왔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 의사가 있는지 알고 봤더니 정당이라는 게 그런 모양이더라고. 이제 아마 그때 자민련이 여기는 꽉 잡고 있었잖아요. 네. JP하고 자민련이 꽉 잡고 있고 그다음에 대덕구, 동구, 그다음에 유성구는 현역 구청장들이 중도에 퇴직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강하죠. 그러니까 감히 이제 신생정당이나 엄두를 못 낼 때인데 이제 사람들 찾으니까 이 사람 찾고 저 사람 찾고 하던 중에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박병석 의원님이 추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혀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뭐 인재풀이 있어서 아마 이 사람도 넣어놓고 저렇게 한 모양인데 근데 저는 그냥 말은 버리는 카드가 있겠죠. 그때만 해도 아니죠. 내리 사선을 하실 분을 그때 그 짧은 시간에 알아봤다는 건 대단해서 제가 누가 이렇게 안목이 깊은가 지금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동영 우리 당장과 국민의당으로 앞으로 하실 이상민 의원은 잘 알아보면서 본인의 운명은 잘 못 알아보셨나 봐요. 근데 제가 진짜 무슨 막 기발하게 뭐해서 제 능력을 된 건 그건 절대 아니고 아시겠지만 그때 2004년도 3월 달에
당시 한나라당과 구민주당이 예, 탄핵. 작당해가지고 탄핵을 예. 노무현 대통령을 소추 의결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 막 분노가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제가 탄핵 전에 딱 전략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때 딱 여론조사를 언론사에서 했어요. 그때 이제 자민련 후보라는 분이 있었는데 저하고는 게임도 안 돼요. 그분은 30몇 %, 저는 15%. 그래서 저도 뭐 시민운동에서 좀 많이 알 줄 알았는데 인지도 조사는 단자리 숫자예요. 1, 2%밖에 안 돼요. 그런데 탄핵 소추 의결이 3월 중순에 되자마자 제가 40%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쪽이 이제 뭐 10%가 되고 좀 당황스러웠어요. 남들은 조국과 민족을 막 그럴 때 저는 선거 한번 깨끗이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나온 거거든요. 될 거나. 근데 그게 점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의 정체성에도 알고 되고 뭐 저 자식 누구지? 열린우당 막 탄핵에 막 올라갔다가 이제 빠지는데 그게 시간이 더 갔으면 저는 안 됐겠죠. 그런데 이제 선거일이 조금 앞당겨지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제가 됐고 그래서 제가 당시 2004년도 초선일 때 전국 최소 득표율이었어요. 네, 30몇 맞아요. %인가. 네. 그러니까 뭐 정말. 겨우 된 거죠. 예. 뭐 조직이나 뭐 또 뭐 저에 대한 인지도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국민적 분노 때문에 그 국민적 분노에 힘입어서 된 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과정 중에서도 그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셨는데 당을 떠나셨잖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18대 때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얘기해야죠. 예. 네네네. 제가 이제 열린우당 소속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손학규 외부에 있던 손학규 대표님이나 박상천 대표님이 갑자기 외부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딴 당에서 넘어왔죠. 그렇죠. 손학규 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예. 저기는 저 구민주당에서 공동대표 하시면서 졸지에 저를 날려버리더라고요. 왜요? 그냥 날려버렸어요. 그 낙하산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문에는 예. 제가 음주운전 5번이다. 음주운전 3번이다. 근데 그건 음주운전 때문에 그 그건- 공천을 배제했다. 이런 아니, 소문이 쫙 네, 돌았죠. 근데 네. 그거는 음주운전 1번인 거 가지고는 뭐 공천 탈락은 아니고요. 네. 그럼 개파 싸움에서 밀렸는데 그런 결국 그거죠. 한국 정치에 있어서 뭐 당시에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지만 현역인 우리 이 의원님을 대신해서 정병옥 박사라는 사람이 공천이 됐잖아요. 그분은 어느 개파예요? 거기는 박상천 대표님이 최측근이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고 들어오면서 국민주계가 그러니까 저는 같이 통합해서 뭐- 들어오면서 예. 그 자기들 몫을 받아갔는데 그 중에 가장 만만해 보여서 전국 최소 득표 네, 거기 밀어내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유성이 해보니까 이제 호남분들도 많고 하니까 호남분을 공천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더란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자유 차떼기에 저기 수장 아니셨어요 그때? 거기서 안기셨죠. 제가 사실 그런 정치인들이 뭐 공천 안 됐다거나 뭐 어떻게 무슨 문제로 하여간 탈당하고 다른 당 가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시선을 보면 진짜 볼상사람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깔끔히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입한 게 이제 제 개인 이야기를 좀 덧보태면 장애인이잖아요. 네. 장애인이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다는 건 뭐 지금도 어렵지만 진입장벽이 그렇죠. 비례대표로 한 명 어쩌다가 말까 네, 맞습니다. 구색용이지 네. 기존 정치권에 들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인데 제가 이제 탄핵바람으로 됐지만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도 없이 이렇게 탁 자르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한 거 아냐.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갈까. 솔직히 자신 없었어요. 그러면 당을 끼고 해야 된다. 주위 분들은 당을 끼고 하려면 자유선진당에 해야 된다. 나는 사실 당선을 해야 되겠다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이유로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자유선진당에 입당하는 변으로 보수가 완고한 보수가 아니라 부드러운 보수, 차가운 보수가 아니라 따뜻한 보수하는데 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게 있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간 거죠. 그 부분에서 딱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민 의원 그 어떤 몸속에 뜨거운 피 한 구석은 보수 피가 계신 것 같아. 지금 옷이 안 맞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성향을 보면 저는 많은 부분을 바꾸고 변화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성향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보수다 진보하면 진보 쪽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당의 강령 정책이나 당원 당규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그걸 외국 사례를 쭉 봤더니요. 저 정도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 정도면 보수당이죠. 예, 그렇죠. 보수당.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실은 네, 맞아요. 새누리당하고 보수 쪽이 중도 보수 쪽. 좀 새누리당은 조금 그보다 좀 더 오른쪽에 더 있는 보수지.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좌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또 법률가 출신이기 때문에 법률가 출신은 가능하면 일관되고 안정성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끌어오르는 쪽에 한쪽에 보면 좀 변화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좀 더 변화를 우리 사회가 해야 된다라는 쪽에 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제가 막 완전 좌파다 그건 아니에요. 아까 오시자마자 뭐 철새 뭐 얘기를 본인 이제 스스로 이제 농담처럼 하셨는데 저 사실 뭐 철새다 뭐다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이상민 의원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면 어느 정도의 어떤 풍화적 요소는 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 않나.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 선택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보수 쪽으로 한번 이렇게 약간 기울으시는. 자기 변명 아니세요? 본인이 당 옮기셨다고 지금. 다른 정당으로 좀 영입하고 싶어요.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거기 동의 못합니다. 정치인은 개인적인 그 이상민 의원님의 그런 상황들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는 자기의 어떤 정당이 그 표방하는 그 정당 정책 또 국민들이 대부분이 인물도 인물이지만 사실은 그걸 찍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 번도 아니고 2번 옮기셨거든요. 지금 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한 번밖에 안 옮겼습니다. 아니 한 번 더 옮기셨지 않습니까? 어디요?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리턴. 아니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은 사정이고 또 우리가 비판할 부분은 또 비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 사선됐으면 당을 옮기는 건 있을 수 없고요. 또 저는 제 민주당이 부족한 점도 많지만 또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당이에요. 동료 의원들이나 또 여기서 좀 해야 되고 나는 바른정당이 나름대로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겠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있지만 또 바른정당 나름의 또 우리 민주당하고 잘 또 연대해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거를 이뤘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는 거. 네네. 또 한때는 바른정당이 이렇게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 또 내부에 이제 또 이견이 있다 보니까 지금 아직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는데 바른정당에서 내세우는 또 우리 민주당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같이 이뤄놨으면 좋겠습니다. 재벌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나. 저분 힘 없으세요. 네, 당대표 정도 하시면 잘 될 텐데. 더 많이 현재 한낱 당원일 뿐입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취재하면서 그때 보면 자유선진당 가서 이회창 그때 총재였잖아요. 잘해보겠다고 뭐 굉장히 90도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또 농담으로 총재 경선 나가신다고 막 그렇게 이렇게 친하게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그런 농담도 하시다가 갑자기 확 돌으셔서 이 당은 안 되겠다고 이렇게 떠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건 뭐 제가 이해창 대표님이나 또 자유선진당 당원들한테는 죄송하죠. 제가 어쨌든 제가 민주당에서 통합민주당이었네 그 당시에서 공천이 떨어져서 저를 받아주신 당이고 또 이해창 총재는 총재님은 제가 참 존경해요. 생각은 많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일관되시고 또 상당히 이렇게 겉에서 보면 딱딱한데 사실 제가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한국당이나 이렇게 계실 때는 저 다른 분들이 말도 못 붙였대요. 근데 저는 뭐 같이 경선합시다 막 총재 경선 나오신다고 했나 그러면 한번 나와봐라 붙자 막 이렇게도 하고 또 그 양반이 그리고 건건이 뭐 언론법 방송법 개정을 할 때는 정말 치열하게 부딪혔어요. 막 부딪히고 입장도 하고 막 그분도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시고 그분도 저를 한때는 독대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나는 이상민 다시 정책위의장 맡았었는데 이상민 의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능력도 인정하고 내가 그래서 정책위의장으로 중용도 하고 그러는데 왜 개인 감정이 있냐. 왜 나한테 껌껌이 대드냐. 그런데 내가 그런 말씀했어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에 대해서 사과물고 그런 건 없고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래서 생각이 다르고 다만 자유선진당에 제가 주장해서 당론을 바꾸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주장할 뿐입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는 걸. 저기 총재님도 저기 대법관이실 때 소수 의견 많이 내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양반이 좀 어이가 없는 명이에요. 그런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열린우당으로 시작했고 좀 더 사회에 이 상태가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많이 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쪽에 그리고 역할을 하고 싶어요. 네.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자유선진당을 떠나서 물론 딱 떠나시고 나니까 자유선진당이 확 무너졌죠. 예. 이상민 의원이 떠나가지고 잘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딱 떠나셔서 이제 그 새로운 민주당이었나요? 당시에 이제 왔는데, 뒤따라 오시겠다 하셨던 김창수 의원이, 김창수 의원도 열린우당 쪽에서 그렇죠. 계시다가 그쪽 가서 배지 달고 다시 복당한다. 똑같은 케이스였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은 받아주고, 김창수 의원은 끝까지 안 받았어요. 둘 다 현역 국회의원이었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도 속사정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저간의 얘기를 이렇게 주섬주섬 들어보면 당내에 역학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이 아직도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민주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정당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거는 뭐 이제 바른정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 정도 차이인데 그 김창수 의원님의 경우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부에서 보면 똑같죠. 예. 상황도 똑같고 조건도 뭐 다를 바가 없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당내 역학 구도에 그분의 좀 이렇게 엔티 그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더 잘생겨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유, 김창수 선배가 훨씬 더 경륜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당내 역학 관계에 누군가 확 끌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태클 거는 그룹이 있으면 이상민 의원님은 그러면 이쪽 당 있을 때 이미 이쪽 당과 잘 끌어주는 분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아니 제가 뭐 당 옮기려고 저는 사실은 당 옮기려고 하는 것보다 제 거기 친구들도 많고 네. 또 이렇게 선배님 후배님들도 민주당에 그 당시 많으니까 또 인간 관계가 그렇죠. 그러셨구나. 예, 저는 아니, 김창수 의원님 좀 들으세요. 인간관계를 평소에 잘하셨어야지. 그 당시 한나라당 의원님들하고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 있는 유승민 의원 네네네. 같은 또래입니다. 76학번이고 뭐 저 김재경 의원 이런 양반들 굉장히 친해요. 법사위에서도 지난 19대 때 김재경 의원하고 또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올 때까지는 제가 잘나서기보다는 사실 주위에 덕을 본 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제 아이나 제가 어디 가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뭘 얘기하냐면 네가 잘 되는 것보다 주위에 잘 되는 사람들 덕을 봐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되는 덕을 보려면 네가 빵 먹어도 꼭 나눠 먹어라.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해놔라. 그러다 보면 친구들한테 덕도 보고 도움도 얻고 자극도 받고 그런다. 아니, 네트워크. 그 마지막 그건 뭐 정치인 이상민으로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이번에 그 김신호 교육광고 경쟁을 해서 이기셨잖아요. 당시에 그 유성구가 분구가 되면서 갑으로 갈 것인지 의로 갈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이상민 의원님이 가는 곳으로 안 가려고 서로. 예. 그렇게 너무 강해서. 아이고, 또 깔때기네. 그런데 뒤늦게 하시는 바람에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현역 의원인 민병주 의원과 또 이제 강력한 삼선 교육감 출신 김신호 교육감이 어느 과를 할지 막 갈등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관심이 많았는데 왜 의를 택하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신호가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구가 이렇게 분구가 되려면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선거구가 유성이 저를 삼선시켜줄 때까지 유성 구민들이 제가 많이 부족한데도 진짜 전폭적으로 그냥 밀어주셔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기 전인데 어떻게 될지도 아직 확정이 안 됐었어요. 대략 짐작은 가지만. 그런데 제가 어느 쪽 아직 분구도 안 됐는데 어느 쪽 간다고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절차가 제가 정하는 것보다는 먼저 정해지면 선거구가 이제 나눠지면 제가 찾아다니면서 저 선거구가 이러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묻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의상. 네. 저는 물론 과학기술을 그동안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집도 전민동이에요. 네, 을 쪽에. 을쪽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전민동이 그동안 한 20여 년 동안 살아왔던 동네인데 선거 때문에 다른 동네로 가는 것도 그건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사무실은 갑에 있으셨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갑이 될지 을이 될지가 미지수였어요.
그쪽 거기도 지역이. 장대동 장대동이. 그러니까 한때는 을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게 좀 인구 조정에서 나중에 좀 재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분구되기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분구가 되면 필수적으로 저를 지금까지 뽑아주신 분들한테 묻는 절차라도 다는 찾아뵐 수 없지만 이렇게 대표되는 분들 어른들 찾아뵈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데 내심 속으로는 제가 이제 제 지역이 전민동이니까 전민동이 있는 지역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유불리를 떠나서. 그리고 그쪽이 이제 또 연구단지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마음은 그렇지만 제가 제 공개적인 표명은 선거구가 분구가 확정이 되면 그때 한번 절차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물으시면 제가 참 답이 참 궁색한 거예요. 그래서 확정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역 동네 분들한테 좀 이렇게 미리 여쭙고 그분들 뜻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제가 무슨 확정되면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냐면 다른 후보들이 어느 뒤로 확정하면 가장 편한 것 쪽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저는 속으로 제가 사는 동네가 전민동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데서 갑자기 20여 년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선거를 위해서 딴 데 간다는 건 있을 수 없죠. 저 자신도. 그러니까 그냥 유불리를 떠나서 그냥 그쪽에서 하겠다라고 속은 있었지만 표명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저는 뭐냐면 그때 제가 법사위원장 하면서 한나라당에서 이한구 새누리당입니다. 공천위원장님인가 그렇죠. 새누리당 공천위원장님이 저를 표적으로 삼았죠. 킬러를 공천한다고.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드는 오적 중에 한 사람이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인지도 얼마나 높아요. 오적이 5손가락이 들으시니까. 킬러를 보낸다고 해서 그냥 김신호 교육감님을 그냥 한 번을 보낸 거예요. 쫄으셨었어요? 쫄았죠. 근데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저희 새누리당 때 있을 당시에 되게 좀 우울했었어요. 그렇게 깨질 줄 몰랐거든. 저격수를 토했다고 딱 했는데 결과가 나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너무 강했나 봐요. 그건 아니고 그때 하여튼 예된 거고 있고 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많이 부족한 그런 괜히 겸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인점에 그렇게 지지를 해주신 분들한테는 정말 감사함 이루말할 수 없는데 김신호 교육감님이 아마 그분이 교육감님이니까 더구나 삼선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강하죠. 하는데 저하고도 친해요. 근데 저 양반이 왜 친한데 왜 나한테 이쪽으로 오셨나? 저쪽으로 가지. 사실 그분이 세기도 하지만 친하기도 한데 그게 상당히 곤혹스러웠어요. 유성이란 지역구 자체가 워낙 민주당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세가 강하기보다는 우리 어느 지역이고 민주당세가 강하다 안 하다를 얘기하기는 건 제가 알기로는 이번 지방선거에 그 시의원 한 분이 선거 한 2달 정도에 딱 나오셔갖고 당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요 제가 시의원분들은 제가 모셔온 분들이거든요. 이번에 나가신 분들 중 사실은 그분들 모셔오는데 정말 지역에서 신망 있는 분들 모셔왔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한 게 아니라 지역에서 우리가 모셔오려면 그 지역에서도 그동안 지역 봉사활동이나 다 그래서 4분 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성은 민주당 깃발 꽂으면 다 되는 곳이다. 그럴 리가 있겠어. 그건 누구 있나? 진짜 그거는 오만한 얘기고요. 유권자가 선택하는 건데 어디 민주당이기 때문에 된다는 건 그런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독서는 만고의 진리다. 독서 공동체 백복스 클럽 강신철 한남대학교 교수의 재미있는 책 이야기 한 달에 한 권 청취자 여러분들께 책을 선물합니다. 학방이나 유튜브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1부 국회의원 이상민 그는 누구인가 였습니다.